안녕하십니까. 오늘 나눠볼 얘기는 뜬금없이 국제관계. 왜냐, 저도 그리고 또 대부분의 여러분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듣고 할 때 국제관계 이런 거를 어, 일단은 있는 그대로 보지도 못하는 편이고, 왜냐하면은 뉴스라고 하는 것도 이미 다 가공이 된 상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어떤 뭐라고 로우 머테리얼이 그냥 이렇게 주어져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보다 해석 거쳐서 나오고 해서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이 있었어. 저도 사실 그런 것이 없지 않고 부모님 그리고 또 제가 유튜브에서 오랫동안 유튜브 시청자로 이렇게 알면서 지냈던 분들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국제관계도 거기에 끼워 맞춰서 도식적으로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왜 정치 유튜버가 아닌가라고 하는 영상을 예전에 찍은 적이 있죠. 저는 정치적인 부유층, 어디 특정한 세력,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하는데 오늘은 국제 정치와 관련해서 국제 관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뭘 소화할 때 어떤 기준 두 가지 정도?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랑 직접 관련 있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하기엔 부담스러워. 우리나라가 하필이면은 정말 세계사적으로 센 나라들하고 엄청 얽혀 있기 때문에 그죠? 미, 중, 일, 소 이게 다 우리나라랑 실제로 거의 다 있는 나라예요. 다 있는 나라. 미국은 좀 멀리 있잖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뭐 중국, 일본은 다 바로 바다 옆이고 미국은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미군이 이게 나가야 되냐 들어와야 되냐 그런 말 아니에요. 저는 현실 관계에 따라서 필요할 때 있어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아예 뭘로 보려고 하냐면은 제가 이거 유튜브를 하는 동안에 힌디, 인도 대륙의 그 친구들도 소통이 좀 길게 된 친구들이 몇 있어요. 대개는 힌디. 힌두, 그 사람들은 종교를 믿는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생활 양식이거든요. 힌디라고 하는 평화적인 그런 아바타를 기반으로 한. 근데 인도 쪽이지만 파키스탄이라든지 방글라데시 이쪽 친구들은 또 좀 많이 다르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중국과 파키스탄 관계의 그 변화를 보면은 우리가 신문 읽거나 뉴스 듣거나 이렇게 할 때 아니면 유튜브도 많이 들으시죠. 저는 이제 사실 자주 듣진 않죠. 왜냐면은 어떤 제가 말했듯이 저는 부유층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무슨 얘기를 할지 그렇게 그 방향으로 끌려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두 나라의 관계를 보면은 국제 관계라고 하는 거는 정말 현실적이구나. 사람들 사이의 관계랑도 어쩌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정치 용어로는 국제정치학 이런 데에서는 그런 걸 이제 보통은 그런 현실적인 것을 보는 관점이 세력 균형의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패권의 관점에서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패권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을 잘 설명하지만 세력 균형도 여기저기서 많이 특히 파키스탄과 중국 관계를 보면은 이제 미국 이쯤 되면은 패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만만치 않게 크고 있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차이메리카, 어메리카가 아니라 차이메리카. 이 둘도 긴장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선 손을 잡고 있는 부분도 많고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두 개겠죠, 뭐.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손 잡느냐, 손 푸느냐 그거예요. 뭐 그거를 이제 보통은 그런 용어로는 동맹 그리고 은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조금 그 하나 메타적인 설명이긴 하네요. 은둔의 세상은 이제는 아니죠. 사실은 예전에도 은둔의 세상이었던 적은 없었을 거야. 문화가 다 금세 여러 가지 문화들이 퍼져나가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동맹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중국과 파키스탄의 관계가 전통적으로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뭐랑 비슷하냐면은 제가 터키 친구를 통해서 처음 외국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터키는 한국을 잘 알거든요. 역사 시간에 잘 배워요. 왜냐면 투르크의 역사, 즉 돌궐, 동돌궐, 서돌궐 중에서 서돌궐이 그쪽으로 가서 이제 된 거기 때문에 고구려와의 그 아주 강한 동맹 관계. 고구려가 이제 형님이었단 말이죠. 나중엔 돌궐이 엄청 새를 떨치고 돌궐이 이제 중국을 쩔쩔매게 하고 그래서 중국에서 간신히 분열 정책을 쓰고 근데 우리나라는 터키를 이제 그런 식으로 배우진 않거든요. 우리 때는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거든요. 터키에 대해서 따로 배우거나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듯이 중국에서도 파키스탄을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파키스탄은 중국을 굉장히 가깝게 느껴요. 전통적으로 최근 이것도 최근 업데이트 몇 년 이게 이제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최근 몇 년에 이제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역시 국제 정치는 세력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패권이라고 하는 것이 큰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그냥 세력 균형 그 이론에 맞게 그 이전까지 진행이 되다가 언젠가부터 패권 국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죠? 1대1로 사업 같은 거 예전에 사실은 일찍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동북공정부터 해가지고 준비를 슬슬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랑도 관련된. 근데 1대1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 파키스탄 그러니까 서쪽 부분까지 신장 위구르 지역까지 다 사실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관세 비관세 이득과 그죠? 그리고 중국은 그 자체로 하나의 내수 시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뭐랄까 지금 이제 IT도 엄청 걔들이 잘하는 분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그렇게 우리가 예전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중국을. 그러니까는 다각화된 시각이나 복잡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친중, 친미 이런 걸로 나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중국이랑 미국이랑 차이메리카라니까. 차이메리카 이런 시각들이 이제 저나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조금 열리면은 그래도 좀 맹목적으로 이렇게 그 뉴스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초반 기네. 왜 그들이 일단 가까웠냐면은 국제 관계에 있어서 상호 견제 이런 거 일단은 중국이랑 인도가 국경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둘이 견제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종교도 힌두적인 그런 곳이고 한데 중국이랑 안 좋으니까 중국과 또 안 좋은 곳이 어디였냐. 그 당시에 40년대 후반에 독립을 하고 나서 50년대가 되고 나서 중국과 국경 분쟁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인구가 엄청나고 땅덩어리가 엄청난 그런 대륙, 아대륙 이런 국가죠. 다민족이고 둘 다. 근데 소련이랑 이제 인도가 편을 먹어요. 완전히 그 국가의 정체성이랑 관계가 없어요. 실제 편 먹는 거는. 그리고 나서 파키스탄이 분리가 돼요. 파키스탄은 기본적으로 무슬림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랑 관계없이 중국과 손을 잡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서 인도가 독립하면서 팽창하는 걸 막기 위한 거야. 견제하기 위해서 이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고 그때 동맹이냐 은둔이냐 손을 잡느냐 손을 빼느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키스탄은 굉장히 중국을 가깝게 여긴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또 소련과 중국의 분쟁이 있었어요. 거기도 노선도 그 공산주의의 그 노선도 좀 갈리지만은 그들도 늘 국경이 닿아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늘 있는 거예요. 캬흐타, 네르친스크 조약부터 해서 그때 청나라 시대죠. 다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은 그렇게 친했어. 근데 계속 친하기만 했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도 각각이 다 서로를 이용한 거야, 사실은. 우리가 인간관계도 사회에서의 인간관계가 그런 게 많죠. 합종 연행이 많단 말이야. 제가 그런 거랑 관련된 거를 내가 뭐 설득이랑 관련해서 찍은 적이 있는데, 철수와 철희 이 두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얘랑 조금 더 만나서 담배라도 한 모금 더 피느냐, 커피라도 한 잔 더 마시느냐, 아니면 그냥 얘하고도 멀어지느냐, 뭐 이런 거 했던 것처럼 파키스탄도 이제 파키스탄은 또 방글라데시랑 또 갈리거든요. 경제 구조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착취를 많이 하죠. 근데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관계가. 현실적인 것 때문에. 왜? 1대1로 때문에. 1대1로가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을 옥죄는 거야. 파키스탄의 그 기업들을. 파키스탄이 나름대로 그래도 그 경제적으로 일단은 방글라데시랑 분쟁도 사실은 경제적인 것 때문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산업적인 것들을 다 이제 수확해가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야. 근데 점차로 1대1로가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이제 하면서 파키스탄 쪽까지도 가는 거야.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파키스탄을 왜 포기 못하느냐? 파키스탄이 인도를 견제할 인도랑 분쟁하는 과정에서 카슈미르 지역을 빼앗아서 파키스탄에 넘겨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혈맹 비슷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곳이 인도의 펀자브 이제 그쪽 지역이란 말이죠. 근데 그쪽이 펀자브니까는 그러니까 지도에서 서쪽이죠. 서쪽이면은 거기가 어디랑 연결이 되냐? 인도양에서부터 아랍 쪽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인 것도 해상로를 장악했기 때문이거든요. 공군력, 해군력이 다 해상이랑 관련이 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그걸 바닷길로 간단하게 좀 표현을 했죠. 그 바닷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역로이기도 하고, 그죠? 결국 무역으로 장악하는 거잖아, 실제로는. 근데 거기를 장악을 해야 인도 있지, 그 주위에 인도 있지, 아프간 있지, 또 서쪽으로는 이란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란이라고 하는 데도 참 복잡하단 말이야. 같은 무슬림이지만은 또 파키스탄과도 파가 갈려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다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도 짝짝 갈리고 또 유대구이에서도 짝짝 갈린 것처럼 이슬람에서도 짝짝 갈린단 말이야. 갈리면 안 좋아. 그 같은 데에서 갈리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거기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중국의 입장은 완전 현실적이지. 무역로의 확보예요, 결국은. 거기를 가면은 아프리카, 아랍, 그리고 인도 어디든 갈 수 있는 그 관계가 되는. 왜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아시아 쪽까지 요 해안 쪽 요쪽이 다 미국이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서도 지금 중국에서 도발 같은 걸 하고 일부 지역을 차지를 하고 무슨 군도의 문제, 어느 지역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그 문제예요. 해상 장악이에요, 해상 장악. 근데 그 중에 파키스탄이 굉장히 좋은 교통의 요지예요. 교통의 힌디권, 공산권, 또 무슬림권이 다 그 중간이면서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그 아래쪽으로 바다, 펀자브 이렇게 내려가면은 바다로 연결이 되는 그런 엄청나게 요지란 말이에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압박이라기보다는 압박이지. 기업 입장에서는 그 1대1로에 지고 하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최근 몇 년간 친러적인 성향도 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이었죠? 지금 2002년이니까 한 2, 3년 전에 영사관도 한번 공격받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파키스탄의 주요 그걸 차지하고 있는
펀자브족이나 이쪽은 아니고 거기에도 이제 그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쪽 위주로 중국에 대한 반발도 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파키스탄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도 예전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중국에 대해서 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파키스탄이 점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파키스탄 그 여성들이 그 인신매매 이렇게 돼가지고 중국에서 장기 매매가 아니지, 인신매매가 된 다음에 장기를 이렇게 띄어 팔고 막 그런 일도 있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감정이 옛날에는 굉장히 좋은 감정. 근데 상황 변화나 세력 균형의 그 변화에 따라서 국제관계라고 하는 건 다 그렇게 갈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우리 주변 그런 국제관계, 세력관계를 볼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 기본적인 정치적인 성향, 이거에 따라서만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우리 주위에 사개국이 있단 말이에요. 사개국이 있고, 그 사개국에 반세기 이전의 어떤 감정이 주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치적인 어떤 그 스탠스에는 젊은 분이건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그렇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젊은 층 20, 30대는 기본적으로 심지어는 일본에 대한 그 개념도 일단은 옆에서 공생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야, 그 시기를 잊었단 말이야? 이렇게 꾸짖을 그것이 아니라 균형 관계를 보는 거야. 그리고 의도를 파악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실용적으로 요들 사이에서 이게 무역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얽혀 있단 말이야. 인도, 일본, 미국, 중국이 다 얽힌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우리나라에 얽힌 그런 물건들이 또 세계로 나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관계를 단선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야. 입체적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 돼. 파키스탄이랑 중국의 제가 예를 든 것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단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몰라. 처음에는 사실은 중국이 인도를 경계하기 위한 것에서 인도가 그에 대한 대응으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소련이죠. 소련과의 관계를 맺고,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파키스탄이 관계를 맺은 거거든요. 중국과. 그러나 가면 갈수록 각각이 서로 실리를 찾아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이 제가 생각할 때는 무서운 잠재력이 있고, 인도도 잠재력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하고 있는 그 무역적으로 석권을 하려고 하는 그 거대한 그런 시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파키스탄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지금 삐걱삐걱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관계를 볼 때는 요약하자면은 현실적으로 일단 봐야 된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국제관계를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패권 하나가 완전히 그냥 싹 잡아먹는 그런 시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도 어쩌면 미국의 시기죠. 미국의 시기지만 중국이 무시할 정도는 아니란 말이지. 그런 경우에는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뉴스 보고 듣고 할 때 생각을 하면 두 가지인 거야. 손 잡는 거랑 손 떼는 거랑 복합적인 그 요인들 하나하나를 봐야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길과 돈 시리즈를 전 채널에서 많이 했는데, 결국은 무역이에요. 무역, 길과 돈, 금융, 그리고 무역로, 특히 바닷길. 이게 파키스탄과 중국의 그 지금 한 70년 이상 된 그 관계가 끈끈하게 지속되다가 또 변화도 되고, 둘 다 인도를 되게 견제하거든요. 인도는 잠재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견제하면서도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는 이유가 그런 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가 현실을 조금 더 현실감 있고 왜곡 없이, 선입견 없이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